단만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마지막 7회 모의고사 볼게요. 미세균 살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인체에 주는 작용을 뭘까요? 살균작용, 색소 침착, 비타민 D 합성, 시력 장애죠. 소독약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 사용이 간단할 것, 살균력이 강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소독 대상물에 대한 부실성이 없을 것.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은 바나나. 좋은 저장의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고요. 효소 활성이 낮아져 수확 후 호흡, 발열 등의 대사를 억제할 수 있고 영양 손실의 속도를 저하시키죠.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은 변질 부패 방지, 관능 개선, 품질 개량 유지죠. 유지나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빛, 열, 산소 등과 접촉하여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요, 산화 방지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의 교육시간. 식품 운반업은 4시간, 용기류 제조업, 식품 접기역은 6시간, 식품 제조 가공업은요, 8시간이죠. 주방 내 주요 교착 오염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 나무 재질의 도마, 주방 바닥, 트렌치 등에서 교착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양의 식품을 원재료 상태로 들여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높아진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행주 바닥, 생선 취급 코너에 집중적으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식재료의 전 처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청결 상태의 유지와 식재료의 관리가 필요하다.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요, 선모충. 살모넬라균의 식품 오염원으로 가장 주시되는 것은 가금류. 화농성 질환자에 의해 감염되는 대표적인 식중독은 황새포도 삼구균. 식품과 독성본이 잘 연결된 거 볼게요. 대두는 사포닌, 조개류는 삭시토신, 독미나리는 시큐토신, 모시조개 굴 바지락은 베네르핀, 보건은 테트로도톡신이죠. 어묵 제조에 대한 내용 맞는 거, 생선에 소금을 넣어서 익힌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영출되며 다량 섭취 시 구토, 설사, 보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주석이죠. 회복기 보균자에 대한 설명. 질병의 임상 증상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이죠.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급식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을 포함하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병원,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도 포함되어 있죠. 식품위생법령상 소분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요, 벌꿀 제품 플러스 식품 첨가물이죠. 식품위생법령상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관할 과정으로 적절한 것은 영업 신고하시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겠죠. 식품 접객업 중 시설기준상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은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이죠.
하지만 객실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은 휴게 음식점 영업이죠. 혐기성 하수 처리 방법으로는 임홍크탱크법 플러스 부패조 처리법이죠. 밀가루와 물을 섞은 반죽을 체에 걸러 물로 계속해서 씻어주면 남게 되는 단백질은요, 글루텐. 결합수의 특징,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하지 않고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못하고 대기 중에서 100도로 가열해도 쉽게 증발되지 않는다는 점. 당질의 기능에 대한 설명. 당질은 평균 1g당 4kcal를 공급한다. 혈당을 유지한다. 단백질을 절약작용을 한다. 당질은 섭취를 하면 저혈당으로 뇌 포도당 공급이 적어져 심하면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온몸에 에너지의 부족이 빠지고 피로감이 생기죠. 유지류에 대한 설명. 지방이 주성분인 식품, 중량에 비해 칼로리가 높고 튀김기름은 발연점이 높은 것이 좋고요.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보다 융점이 높죠. 자, 필수 지방산으로는 리놀렌산, 아라키도산. 무기질만으로 짝지어진 거, 칼슘, 나트륨. 말리버섯이나 생선에 간에 많이 들어 있으며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D죠. 비타민 A의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당근이죠. 사과의 갈변 촉진 현상에 영향을 주는 효소는 폴리페놀옥시데이스죠.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떤 반응에 관계할까요? 아미노 카보닐 반응. 식품의 색소에 대한 설명. 녹색 채소에 있는 엽록소 색소는 산에 약하므로 식초와 만났을 때 클로로필이 한갈색 색소인 페오피틴으로 변한다. 카로티노이드 색소에는 카로틴과 잔토필이 있다.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산성 용액에서 흰색, 아칼리 용액에서 황색으로 변한다. 동물성 색소 중 근육 색소는 마이글로빈이고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다. 육류나 어류의 고수의 맛을 내는 성분은 이노신산. 감미재료에 해당되는 거 사탕무, 사탕수수, 스테비아죠. 식품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방법. 부드러운 채소 조리 시 그 맛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조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편육을 삶을 때에는 끓는 물에 넣어 근육 표면이 빨리 응고되게 하는 것이 좋다. 국물을 만들 때 방향채소를 넣으며 향이 더 좋으며 국물이 식은 다음 굳어진 지방층은 걷어낸다. 생선을 끓일 때 생선을 넣어야 표면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맛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살도 부서지지 않으며 비린내도 덜하다. 두부의 응고제 중 간수의 주성분은 염화 마그네슘, MgCl2죠. 환천에 대한 설명. 동물의 뼈를 원료로 하죠. 그리고 우뭇가사리 홍조류에서 얻어서 사용되는 거죠. 일반적인 식품의 구매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쌀은 1개월분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처럼 장시간 동안 오래 둘 수 있는 것은 곡류죠. 육류, 어패류, 채소류는 매일매일 신선하게 구입해야죠. 판매 원가는 총 원가에 무엇을 더한 것일까요? 이익이죠. 식품을 계량하는 방법. 액체는 원하는 양을 담은 뒤 눈높이를 맞춰 읽고요. 흑설탕은 용기에 꾹꾹 눌러 담은 후 계란 전 채를 용기에 꾹꾹 눌러 담은 후 평평하게 깎아서 계량하고요.
마가린은 실온에서 계란컵에 꾹꾹 둘러 담아서 측정하시고요. 꿀같이 점성이 있는 것은 계란컵을 이용하시고 계란 전에 채로 쳐야 하는 것은 밀가루 같은 성질을 말하죠. 뜨거워진 공기를 팬으로 강제 대류시켜 균일하게 열이 순환되므로 조리시간이 짧고 대량 조리에 적당하나 식품 표면이 건조해지기 쉬운 조리기기는 컨벡션 오븐이죠. 녹색 채소 조리 시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녹색이 선명하게 유지된다. 식혜를 만들 때 당화 온도를 60도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밀레이스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죠. 전분의 호화와 점성에 대한 설명. 곡류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높다.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빨리 호화된다. 높은 온도는 호화를 촉진시킨다. 알칼리성을 첨가하면 가수 분해를 일으켜 호화를 촉진시킨다. 찰쌀밥의 노화지연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아밀로펙틴. 습열 조리법으로 조리하는 건 편육, 전조리, 꼬리곰탕. 고기의 질긴 결합 조직 부위를 물과 함께 장시간 끓였을 때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되어 연해진다. 달걀의 기포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건 식초. 육류의 직화구이 훈연 중에 발생하는 발화물질은 벤조피렌. 생선의 조리에 관한 설명. 선도가 낮은 생선은 양념을 담백하게 하면 비린내가 강하게 나고요. 지방 함량이 낮은 생선보다 높은 생선으로 구이를 하는 것이 풍미가 좋고요. 생선 조림은 오래 가열하면 살이 부서지고요. 생선에 소금을 뿌려두면 생선살이 단단해지죠. 기름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유리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그러죠. 자, 반대로 기름을 사용한 횟수가 적을수록 기름 속에 이물질 유입이 적을수록 튀김 용기의 표면적이 좁을수록 발연점이 높아지죠. 발효식품에 해당되는 거 김치, 된장, 맥주죠. 술안을 뜰 때 끓는 물에 식초를 넣고 달걀을 넣으며 남백의 응고를 돕는다. 생선을 졸일 때 식초를 가하면 뼈가 부드러워진다. 기름기 많은 재료에 식초를 사용하며 맛이 부드럽고 산뜻해진다. 밥맛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설명. 밥맛 결정은 일반 성분 중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중요하다. pH 7에서 8일 때 밥맛과 외관이 좋다. 산성이 높을수록 밥맛이 나빠지며 0.03% 소금 첨가 시 밥맛이 좋아진다. 지나치게 건조된 쌀은 갑자기 수분을 흡수하므로 불균등한 팽창을 하고 조직이 파괴되어 질감이 나빠진다. 국이나 전골, 편육 등 오랫동안 끓여야 하는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소고기 부위로 옳은 것은 뭘까요? 사태, 양지머리. 전을 부칠 때 사용할 재료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기와 해물은 익으면 수축하므로 다른 재료보다 약간 크게 썬다. 두부는 면보로 물기를 짜서 곱게 으깨어 사용한다. 꼬치형 고기 부위는 살코기 부위로 한다. 섭찬처럼 재료를 다져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고기의 핏줄이나 지방을 핏물을 제거해서 곱게 다지는 것이 좋다. 등심과 이어진 부위의 안심을 에워싸고 있고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다. 스테이크, 로스구이, 샤브샤브, 불고기 등에 많이 들어가는 소고기 부위 중은 이게 뭘까요? 책 끝이죠. 볶은 음식을 식기에 담아낼 때의 알맞은 담은 양은요. 식기의 7, 80%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문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해설에 들어있는 요점 정리 들어갈게요. 수고 많았습니다.